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FOMC 회의 이후에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죠. 진짜 이유는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내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FOMC 회의, 금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 특히 주린이 초보 투자가들은 재미없어 합니다. 그죠? 그냥 차트가 이쁘고 내일 올라갈 거 이런 부분에만 관심 있다가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잘못 베팅해서 힘들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죠. FOMC 노출된 악재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고 있어야죠. 또 반대로 매파적으로 바뀐 그리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FOMC의 파월 연준 의장의 변화, 왜 변화했는지 그 변화한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은 어떤 레벨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어떤 모습, 어떤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큰지, 정말 금리 인상, 테이퍼링 조기 가속화, 그 속에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흐름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을 강화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죠? 숨겨진 무엇인가가 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FOMC 회의 결과를 단순히 FOMC 회의 이후에 미국 시장이 반등하니까 막 시장 괜찮다, 안도했다. 그죠? 그래서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할 이유도 없고, 또 어제 그죠? 하루 반등했다가 또 어제 미국 시장이 기술주 위주로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 흐름을 갖고 가고 미국의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글로벌 전체적인 금리 인상 매파적 분위기, 이 부분이 유동성 환경을 축소하는 흐름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시장이 되게 어렵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되는 거죠.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은 오늘 그죠? 선물 옵션 쿼드러블 워칭데이 만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오히려 하락하는 게 더 낫다. 즉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오히려 조기 테이퍼링 가속화와 내년도 금리 인상 3회 이런 부분들에 의한 미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 이 부분,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고 대차, 대조표, 축소 방안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진짜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실 거예요. 지루해서 재미없어 하시면 여기서 유튜브를 그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와 공부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없는 이야기를 김기수 돌직구 타임 매주 수요일 하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고 그죠? 39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물가 정점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인데 중국의 투입 물가와 산출 물가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약세 전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유가가 11월 달에 20% 급락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낮출 수 있는 요인, 그래서 물가 정점이 그런 수치가 발표되는 부분이 12월 달까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 가운데에서 FOMC 매파 성향이 높아져도 금리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화하는 이면 가운데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 그죠? 미국의 국가부채 채무 부담의 가중, 이 부분 속에서
이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또 과열권에 놓여 있는 주택 가격 하락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고려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예상 흐름 부분들 속에서 이제 뭐예요?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12월 FOMC 회의 결과. 그죠?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연준의 태도는 이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매파적으로 바뀐 파월 연준 의장 부분, FOMC 회의도 마찬가지고 한 달 만에 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2배로 올렸습니다. 1월부터 국채 400억 달러, 주택 저당 채권 200억 달러를 매입하고 기존보다 300억 달러 매입 축소, 이런 거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거기에 경기 개선 속도만큼 빨라진 테이퍼와 조기 금리 인상. 그죠? 거기에서 첫 번째, 일시적 인플레이 표현을 삭제했다. 고용 개선 문구를 추가했다. 최근 몇 달간 그죠? 고용 증가가 견고했고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표현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과 경제 재개와 관련된 수급 불균형이 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문구가 추가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고용이 완전 고용 부합 때까지 기준금리 범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인플레와 고용 개선으로 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가속화한다. 테이퍼 마감 시점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이 부분이 주요 골자고, 그리고 내년에 기준금리 3회 인상 예상이다. 그죠? 올해 9월달 FOMC에서는 내년 1회 인상 전망을 했었는데 3회로 높아진 부분이에요. 그죠? 연준의 태도가 바뀐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이 예상했었던 수준을 넘어선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그리고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이머징 마켓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어느 쪽이 나온지, 이제 이미 1월 11일 날, 그죠? 우리 시장이 3266포인트 고점을 찍을 때 포모 현상에 의해서 가속화되면서 지수가 상승했었던 부분, 그때 유동성 정점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유동성 시장이 물 건너가는 흐름이고,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실적 장세로 전환하는 시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다가온 거죠. 자, 왼쪽 차트를 한번 봅니다. 현재 미국 실질 기준 금리는 실물 경제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에 놓여 있는 거죠. 잘 보시면, 자, 연준 통화 정책 뉘앙스가 이전보다 긴축적으로 반전했다. 그죠? 뭐 그런 부분 속에서 사실 FOMC가 인내심을 강조했었던 두 가지 전제가 코로나19로 미국 등 글로벌 경기 정상화가 불안하다는 점. 그래서 통화 정상화를 조금 늦추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인플레는 이례적인 공급 충격에 기인하는 일시적이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지 않고 금리 인상 메시지를 자제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전제가 변했다는 겁니다. 우선 미국 제조업 가동률 등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 파란색 라인, 미국 가동률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미 이 기준선 0을 넘어 올라와서 급격하게 돌아 나왔죠. 그 이전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시 되돌아 나오는 흐름 보였던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때도 2008년 이 리만 브라더스 때도
미국 가동률이 급격하게 안 좋았다가 그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 그 속에서 금리의 연방기금 목표 금리의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요 갭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죠? 이번 국면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색 미국 실질 연방 기금 목표 금리 이 범위가 그죠? 2008년 때와 비교를 해도 그 격차가 크다. 그죠? 그 이야기가 한마디로 이야기는 뭐냐? 아, 가동률이 상승하고 나름 경기 흐름 부분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만연해 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글로벌 경기 정상화가 다소 불안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공급 병목 현상에 의해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부분을 되도록 늦게 하려고 하는 파월 연준 의장과 FOMC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전제가 변함으로 인해서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 그게 FOMC 회의의 결과의 가장 큰 부분이죠. 자, 연준의 금리 전망 부분과 인플레와 실업률 관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차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연준이 제시한 금리 전망이 좀 확대해 볼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 회색은 9월 FOMC 회의에서 예상했던 부분이고 파란색은 12월 FOMC에 의해서 예상하고 있는 결과치입니다. 그죠? 2022년 9월에는 그죠? 0.3% 그리고 12월에는 0.9% 정도까지 금리를 전망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요 뭐 수치 0.9, 뭐 1.6, 2.1 요 부분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그 폭 자체가 커졌죠. 그런데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2.5%로 동일합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더 이 차트를 보시면 미국 실업률은 지금 4.2%대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추정치는 4.45%를 하회하기 시작을 해서 실업률 부분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이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장기 금리 목표치가 2.5% 수준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금리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빠르게 더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변화는 있더라도 새로운 부담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연준의 책무, FOMC 회의의 책무는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않은 인플레와 자연 실업률 이하의 실업률 조합은 결국 매파적 통화 정책의 당위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장기 금리 목표치가 2.5%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단기간에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금리를 화등하게 올려서 시장 전반에 부담을 가한다라고 하는 요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12월 FOMC 회의에서 파월이 대차 대조표 축소 이슈 처음 논의했으며 향후에도 논의할 것이라 언급했다. 여러분들 이전에도 기억하시나요?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이후에 그죠? 그러면서 테이퍼링 이슈 이게
FOMC 회의 때마다 조금씩 강도가 높아졌잖아요. 그죠? 이 대차 대조표 축소 부분도 역시 부담 요인이에요. 무슨 거냐면 테이퍼링은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차 대조표 축소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있어서 경계심을 자극해야 되는 소재지요. 그래서 사실 경제방송이나 대부분 이야기 FOMC 결과 부분에서 뭐 일시적 인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을 삭제했니 뭐 넣었니 뺐니 넣었다 뺐다 했니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내년에 금리를 3% 3번 인상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예상 여기에 초점인데 저는 그거보다 사실 대차 대조표 축소 이야기가 논의됐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오히려 변동성 특히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죠? 그 부분은 결국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성 강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례를 한번 보죠. 2017년 10월 연방준비위원회는 만기도래 자산의 재투자 금지를 통해서 대차 대조표의 축소 작업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2019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그죠? 유동성 시장에 놓여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 작업을 했어요. 그때를 한번 보세요. 차트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2017년 미 연준이 10월달 만기 도래자산 재투자 중단하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면서 2019년까지 8월까지 축소 중단하는 요 시점 요때 우리 코스피 시장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미국 시장 역시 이 하락폭이 심화됐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는 그죠? 사실은 글로벌 제조업 사이클 둔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심화 이런 매크로 이슈가 겹치면서 하락 부분을 더 세게 갖고 왔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흐름과 동일시될 것이다 라고는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더 충격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요인 부분들이 부각돼서 하락 변동성이 더 나타날 가능성도 미국 시장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유동성 환경의 방향이 매파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그죠? 묻지마로 같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 전체가 같이 올라가고 같이 급락하고 이런 형태의 움직임 부분보다 오히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치킨 게임의 승자 그리고 차별화된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쪽 부분이 차별적 상승 흐름을 갖고 가는 펀더멘탈에 집중되는 현상이 전개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제시한 GDP 성장 경로는 이 차트를 보시면 검은색과 파란색 부분 그죠? 동일하죠. 9월 FOMC나 12월 FOMC 이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그죠? 2023년까지 인플레이 전망치를 지금 요 아래 PC 물가 전망 부분을 보게 되면 회색보다 파란색 12월 달 발표가 더 높은 수치잖아요. 그죠? 2021년은 4.4%, 그리고 2022년은 2.7%, 2023년은 2.3% 이렇게 내년부터는 조금 물가가 상승률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방향으로 가되 전체적인 레벨 부분은 뭐예요?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GDP나 고용 등 성장 관련 지표는 견조하게 FOMC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상정하고 있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면 성장률에 치명적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FOMC 연준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유동성 환경을 축소해 나가기 때문에 묻지마로 상승하고 하는 그런 시장은 이제 없다는 거고, 동종 섹터에서 동반 상승하는 부분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테마주, 뭐 로봇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 말고, 뭐 2차 전지라고 해도 2차 전지 소재가 전부 다 같이 올라가고 하는 형태이기보다 거기에서 경쟁력, 펀더멘털, 실적 이 부분이 앞선 기업 이렇게 차별적 상승 흐름 부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런 속에서 미국 시장 변동성 확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쉬운 차트 모습을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하락 압력이 미국 시장에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은 연준 자산 변화와 S&P 500 12개월 예상 PER 이 부분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표를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 자, 요 회색이 S&P 12개월 예상 퍼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미 연준 자산이에요. 이 미 연준 자산의 축소 흐름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PER도 같이 퍼도 내려오는 경우가 커요. 그러니까 동반하는 흐름. 그죠? 자, 그러면 연준 자산 매입 규모가 축소될수록 퍼도 낮아지게 된다는 건 결국 이 S&P 500 12개월 예상 퍼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조종폭 확대로 일정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밸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주식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미국 연준 자산이 축소가 되게 되면 미국 시장의 이 12개월 예상퍼가 앞으로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흐름, 요 갭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죠? 자, 우리나라는 12개월, 코스피 12개월 예상 퍼가 이미 이 미국 시장의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앞으로 미국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못 견디고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행적으로 이 가계부채 부담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 이 부분 때문에 8월과 11월 이미 선행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코스피 12개월 예상 퍼가 이미 충분히 내려왔죠. 그러니까 미국 파란색의 미국 연준 자산이 다소 더 축소되더라도 하락의 흐름 부분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 말뜻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변화, 테이퍼링 가속화, 금리 인상 가속화 이 부분은 결국 미국 혼자 독야청청 올랐었던 미국 시장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죠? 왜냐하면 이 이머징 마켓의 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나름 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일정 정도 한 국가들은 그죠? 주식시장 부담이 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리고 한국 증시 PER은 연준 자산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이미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재미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뭐 단타 매매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 시장 전반적인 큰 부분을 보면서, 그죠? 그래서 다소 어렵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나름대로 증권사 리포트를 다 종합을 해서 그것을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지금 시장의 변화 흐름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어렵지만 공부해 나가야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뭐 내일 올라갔냐 떨어지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그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